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이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신축 아파트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다른 정비사업 단지와는 달리 소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분양 소식이 게릴라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청약 지원을 하고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촉을 세웠다가 번개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처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청약 지원의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왔던 강동의 아르테스 미소지움, 그리고 서초의 자이르네, 은근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알짜 단지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분양이었지만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잠재성은 굉장하겠죠. 근데 소규모 단지라도 일단 인서울, 서울의 핵심 입지에 들어가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소규모 단지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보단 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입지 자체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지는 그냥 꽃가마를 탄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완공되고 이후 주변의 입지가 만들어주는 상승세라는 가마를 타고 쭉 제 갈 길만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주택 사업과 지역주택 사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기약이 없는 분양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엎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형태의 정비사업인데 일단 제껴버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물론 법안이 개정돼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거르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나라에서 공인한 공식적인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원하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은 영등포 2가 439번지 일대를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게 되는데 조합원이 4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156세대 규모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106세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물량치고는 일반 분양 물량이 75%를 넘습니다. 이런 곳은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꼭 청약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대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추첨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나올 겁니다. 지난번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도 특별 공급 물량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나올 듯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부분 바로 입지죠, 입지. 소규모 단지가 입지가 떨어지면 그냥 베드타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운이 될 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쇠락해가는 다세대 주택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립된 지역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죠. 근데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 입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주변 지하철역을 찾아야죠. 무조건 입지의 처음과 마지막은 지하철 라인입니다. 영등포 시장역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요.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걸어서 5분이면 영등포 시장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 입지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하철이 애매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곳은 영등포 시장역이 초역세권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굳이 대규모 단지일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소규모 단지로 나와도 앞으로의 잠재성은 기본적으로 지하철 라인이 깔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틈새 지원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규모 단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소규모 단지에 진입하는 것을 망설여 하십니다. 근데 대규모 단지도 따지고 보면 정말 핵 입지라고 말해도 될 만큼 모든 단지가 지하철 라인과 살을 맞댈 정도로 가까운 곳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곳은 레미안 원밸리만큼 비싼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입지에서 분양하는 대단지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마다 프리미엄이 상당히 벌어지는 곳도 많은데 이유는 단지마다 지하철 접근성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는 거죠. 워낙에 요즘 대단지를 뽑아낼 때 행정구역을 넘나들 정도로 매머드급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단지에 따라서 동네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단지가 있고 반대로 불편을 겪어야 할 단지가 있다는 거죠.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은 일단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변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어요.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교통 흐름이 훨씬 유연해질 수 있는 교통 입지를 가지게 되죠. 게다가 인근 영등포역에 자리 잡을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여의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여의도가 가깝다는 것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에서는 아주 비상한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의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중마루 공원, 그리고 영등포역을 이용해서 KTX로 전국구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입지면 정말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적인 면에서만 생각하자면 굉장히 덩치가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 학군, 영동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영원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여의도중, 양화중, 당산서중, 장흥고, 영등포 여자고, 여의도고 등 영등포 주변으로 학교가 쫙 배치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축 아파트라도 절대로 다른 서울의 대규모 단지와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개발로 이 일대는 낙후된 잿빛 동네와는 달리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는 블링블링한 동네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 실수요 입장에서 틈새 전략으로 청약 지원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죠.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때문에 약간은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 요즘,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곳의 예상 분양가 평당 2,500만원 예상해서 5구제곱이 6억 2,500만원 정도 선입니다. 영등포 치고는 나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가격이라 볼 수 있겠죠. 주변 시세는 포레나 영등포는 180여 세대 정도 되는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곳인데 20평대가 12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2배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죠. 포레나 영등포는 영등포 시장역에 엎어지며 코다울 곳에 위치해 있지만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되고 입주하게 되면 분양가는 매매가를 고스란히 복사하듯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성 그리고 주거 가치성은 함께 손을 잡고 꼭대기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신축 아파트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조건 대규모 단지를 쫓아가다 보면 실익은 없어지고 점점 지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분양가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좋은 곳을 고르는 것도 부동산에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엊그제 상계 뉴타운 2구역이 시공사를 대우와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동부 센트럴빌이 서울권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 영등포 동부 센트럴빌이 그런저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상계 뉴타운도 잘 지켜보셨다가 이후에 분양 일정이 나오시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일단 상계 2구역은 250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으로 낼 예정이니까 이건 역시 체크하셔서 청약 리스트에 올려놓고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보고 남보다 많이 듣고 남보다 많이 걷고 남보다 많이 도전하신다면 분명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가성비 갑 오브 갑으로 말이죠.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